함께 읽는 책 리얼 사이다 토크. 이것은 북적북적 북클럽입니다. 지금까지 혼자 읽었던 책 이제는 함께 읽습니다. 혼자 읽을 때 몰랐던 거 함께 읽으면 보입니다. 앞면만 아니라 옆면, 뒷면, 윗면까지 보입니다. 책을 통해 깊고 넓어지는 마음의 세계, 마음의 근육을 만드는 시간. 오늘 읽을 책은요, 작가 김훈 씨의 작품입니다. 화장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작가입니다. 남한산성, 그리고 또 칼의 노래. 너무 유명한 작품이라요. 잘 알려진 작가죠. 네, 오늘 함께할 팀은요, 마음을 여는 독서팀의 김선희 씨, 이현정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중랑구에서 그 마음을 여는 독서팀을 하고 있는 그 김선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현정입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네. 요즘 연말이라 많이 바쁘시죠? 네. 네, 어떻게 지내시나요? 네, 저는 그런데 연말이라 네네. 연초보다 뭐 더 바쁘고 그런 건 없거든요. 일단 아이들이 아직 어린 아이들이 많아서 손도 많이 가고요. 네. 또 요즘은 이렇게 아파요, 아이들이. 그래서 하루에 막 치과 갔다, 이비인후과 갔다, 내과 갔다. 병원 예. 투어를 하시네요. 예, 5명이면은 한 5번 가야 되겠는데요. 예, 좀 그런 병원 투어도 많이 하고요. 또 저희가 이제 좀 따뜻한 일을 하는데요. 그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저희가 바자회를 준비해서 진행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멋진 일 하셨네요. 네. 네. 저도 연말에 따뜻한 일을 김선희님과 함께 했는데요. 네네. 저희가 다문화를 위한 바자회를 하면서 네. 따뜻한 세상 만들기 캠페인을 하고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군가 주는 것 같지만 이런 활동하면서 더 마음이 따뜻해지신 네, 것 너무 같아요. 행복해졌어요. 네. 네. 그럼 겨울에 특별한 활동 하시나요? 이런 네, 저희가 이 기금으로? 모금이 되면요. 네. 저희가 이 다문화 엄마들이 한국에 와서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문화 혜택도 없고 누릴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네. 저희가 강원도 강릉으로 독서 캠프도 가고요. 그다음에 겨울 되면 눈썰매도 타고요. 네, 좋은 행복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마음이 벌써 행복해지는데요. 네.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연말 보내고 계시네요. 네. 네, 그럼 오늘 책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북적북적 북클럽. 오늘 함께할 책은 김훈의 화장입니다. 이 작품이 2004년 이상문학상 수상작이죠. 네. 네, 심사평이 대단했어요. 네. 보기 드문 유려한 문장이다. 이런 심사평을 받았거든요. 소멸해가는 것과 소생하는 것들 사이에 그 삶의 무거움과 가벼움을 동시에 그려내면서 인간 존재의 내면을 심오하고 신비스럽게 표현했다. 극찬을 하셨어요. 네. 네, 심사평이 굉장히 좋은데요. 근데 사실 제가 읽어보니까 너무 신랄해서 그런지 마음이 좀 불편했는데 어떠셨나요? 네, 저도 불편한 부분들이 종종 나왔었어요. 그죠. 예. 너무 자세하게 쓰니까 예. 사실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사실 죽음이 이렇게 신비한 건 아니죠. 네. 굉장히 사실적이고 일상 중에 하나로 이렇게 매일 다가오는 건데요. 저희가 예전에 이반 일리치의 죽음, 또 킬리만자로의 눈에서 그 죽음을 많이 다뤘었습니다. 근데 이 죽음과 다르게 이번에는 아내의 죽음을 바라보는 남편의 시선으로 쓰여졌습니다. 먼저 작가와 줄거리 알아볼게요. 작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 저 김훈 작가하면요, 칼의 노래와 남한산성으로 유명한 작가시잖아요. 네네. 또 이제 영화로도 나왔기 때문에 청취자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도 참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1948년생으로 현재 나이 72세입니다. 네. 그 아버지 역시 경향신문 편집국장으로 지낸 언론인이고요. 슬아의 딸이 한 명 있습니다. 네. 네, 고려대 영문과를 중퇴했고요. 기자 생활과 편집국장 등 언론 쪽으로 계속 일을 하시다가 네, 기자 생활 오래 하셨네요. 네, 2004년 이래로는 이제 전업 작가로 활동을 하십니다. 네. 김훈 작가의 그 작품들을 보면요. 네. 긴장되는 부분 또 열정적인 부분 사이로 이렇게 오가면서 쓰는 글들이 많고요. 네. 매혹적인 글쓰기로 많이 유명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카레노레나 네. 남한산성 읽으면요, 정말 푹 빠집니다. 네. 그죠? 네. 네, 지은 책으로는요, 에세이, 내가 읽은 책과 세상, 선택과 옹호 등과 소설, 빗살무늬 토기의 추억, 칼의 노래 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화장이라는 작품으로요, 네네. 2004년 이상문학상, 아주 큰 상이죠. 네. 또 그 상을 수상하셨고요.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느낌이 굉장히 섬세하고 또 날카롭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작가는 지금도 이따금 이렇게 북 콘서트도 열어서요. 독자들과의 만남의 장을 계속 이렇게 열어가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도 한번 가봐야겠네요. 네, 가보고 네. 싶더라고요. 네, 줄거리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서 주인공 나는요. 네. 전립선 염으로 인해서 굉장한 고통을 겪고 있어요. 네, 아내가 뇌종양으로 투병 생활을 하는데요. 네. 2년 동안 간병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화장품 회사 상무로 하고 있고요. 네. 병석에 아내가 누워 있는데 부하 직원인 추운주를 오래전부터 마음속으로 연모를 하고 있어요. 아내가 죽고 장례를 치르면서도 주인공 마음은 굉장히 산만한데요. 네. 자신의 전립선 염과 자신이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 또 자기가 속해 있는 회사 일들을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네. 굉장히 산만하게 지냅니다. 네. 장례가 끝나고 아내가 키우던 개를 동물병원에서 안락사를 시키는데요. 네. 또 부의금으로는 은행 빚을 갚고요. 그때 이제 여직원 추은주는 사표를 내게 됩니다. 네. 아내의 빈소를 지키면서요. 굉장히 이제 피로가 몰려오면서 깊은 잠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 작품을 읽으면서 인생에 대해서 참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아, 그렇군요. 줄거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지금 들어있네요. 네, 그렇죠. 그럼 인상적인 부분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내의 죽음을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객관적으로 네, 담담하게 그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읽으면서 전 첫 페이지서부터 조금 이게 뭐지? 그러면서 거부감이 들었어요. 왜냐면 느낌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 감정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죽음이 별다 일상적인 것에 그냥 일상에 속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아내 입장이 되더라고요. 금방. 네. 네. 그래서 그런지 감정이 이입이 금방 되니까 그 본인 죽음은 아니지만 네. 이 타인의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구나. 그러면서요. 그 남편이 조금 밉기도 하고요. 왜 그러냐면 그 아내가 죽자마자 뭐 출근도 하고 양로원에 아내 옷을 다 버린다거나 뭐 네. 아까 줄거리에서도 얘기하셨지만 부의금을 받잖아요. 그 네. 빚을 갚고. 네. 막 이제 이런 맞아요. 부분들이 좀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슬픔이 안 나오고 이런 것들이 더 나오니까. 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할 얘기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네, 저는 이 작가분이 남자시잖아요. 근데 그 여자를 관찰하는 그 관찰력에서 좀 놀랐고요. 또 책 제목이 또 화장인데 그 아내가 죽고 이제 시신이 화장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네네. 또 아이러니하게 이 남편이 직업이 화장품 회사 또 상무로 나와요. 네, 내용이 두 가지가 들어있네요. 네, 그래서 같은 그 단어지만 느낌이 전혀 다른 그 화장이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참 전개가 독특했다. 그런 또 생각이 들었고요. 또 고통하는 부인 옆에 심지어 이제 장례식장에서도 그 젊은 그 추운주 아까 말씀하셨던 그 여자 생각을 하는 부분에 그런 어떤 절절한 표현들이 저도 참 불편하더라고요. 남편이 있는 또 저 입장에서도요. 뭐 다른 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는 하지만 좀 불편했다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네. 저도 읽는 내내 불편한 마음이 많았어요. 그러셨어요? 예, 아내가 좀 아내에 대한 표현을 할 때 너무 차갑고요. 사실 전달만 하다 보니까 좀 굉장히 이 작가는 여자의 마음을 좀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랬어요? 예, 그러면서 또 여직원 추은주에 대한 표현은 소름 끼칠 만큼 자세하고 섬세하잖아요. 네네. 아니 아내와 사랑해서 결혼을 했고 또 한때는 사랑했던 사이고 추억도 많을 텐데 그런 건 안 나와요. 예, 전혀 네. 없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아내가 떠난 뒤에 오랫동안 키우던 개를 기를 사람이 없으니까 네네. 쉽게 안락사를 해버려요. 근데 아내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감정 자체가 없는 게 좀 신기했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여성분들이 이 책을 읽고 대부분 조금 서운하게 느끼시더라고요. 네, 너무 이렇게 아내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죽음을 그리기 위한 어떤 그런 상대이긴 하지만 아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기대하는 감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나 시선. 네. 네, 이런 게 잘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네. 그래서 한 사람이 삶을 끝내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은 아무 이상 없이 잘 돌아가죠. 잘 지내죠. 너무 잘 네, 돌아갔어요. 우리 없어져도 잘 돌아갈 것 같은데요. 네. 그죠? 우리가 먼지 같은 존재구나. 네. 죽음에 대한 주변인들의 시선, 그리고 죽음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 어떤 과정을 겪는지 이 책을 보면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췌문을 읽고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운명하셨습니다.
당직 수련이가 시트를 끌어당겨 아내의 얼굴을 덮었다. 시트 위로 머리카락 몇 올이 빠져나와 늘어져 있었다. 심전도 계기판에 눈금이 0으로 떨어지자 램프에 빨간불이 깜빡거리면서 삐삐 소리를 냈다. 2년에 걸친 투병의 고통과 가족들을 들볶던 짜증에 비하면 아내의 임종은 편안했다. 숨이 끊어지는 자취가 없이 스스로 잦아들듯 멈추었고 얼굴에는 고통의 표정이 없었다. 아내는 죽음을 향해 온순히 투항했다. 벌어진 입술 사이에 메말라 보이는 침이 한 줄기 흘러나왔다. 죽은 아내의 몸은 뼈와 가죽뿐이었다. 엉덩이의 살이 모두 말라버려서 골반뼈 위로 헐렁한 피부가 늘어져서 매트리스 위에서 접혔다. 숨이 끝나는 순간 아내의 몸속에 통증이 있었다 해도 이미 기진한 아내가 아픔을 느낄 수 없었고 아픔에 반응할 수 없었다면 아내의 마지막이 편안했을지 어땠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아내가 두통 발작으로 시트를 차내고 머리카락을 쥐어뜯을 때도 나는 아내의 고통을 알 수 없었다. 나는 다만 아내의 머리카락을 바라보는 나 자신의 고통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치의가 뇌종양 판정을 내리던 날, 나는 의사의 판정을 아내에게 전했다. 생명현상을 강조하던 의사의 설명은 전하지 않았다. 환자를 상대로 하나마나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다. 여보, 당신 뇌종양이래. MRI 사진에 그렇게 나왔대. 울음의 꼬리를 길게 끌어가며 아내는 질기게 울었다. 울음이 잦아들 때 아내는 말했다. 여보, 미안해. 여보, 미안해. 네, 첫 시작부터 좀 충격적이죠. 네. 네, 근데 이렇게 아픈데 왜 미안해 하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이 대사가 맞습니까, 지금? 그 뇌종양을 알릴 때, 네. 뭐 운명하셨습니다 할 때도 그렇고요. 네. 감정도 전혀 묻어나지 않지만 이 아내의 태도도 저는 낯설어요. 그 아내가 미안해 해야 됩니까, 지금? 정말 이해할 수 없어. 제가 그래서 이 책이 좀 그 여성들의 정서나 감성은 잘 모르는 게 아닐까. 네, 맞아요. 근데 대사가 좀 아무래도 작가가 남성이시니까. 남성이라서 예. 그 역사 소설은 굉장히 예. 공감이 갔지만 여자들 마음을 잘 모르는 게 아닐까. 그렇죠. 처음부터 조금 부딪히면서 읽었는데 어떠셨어요, 선희 씨? 예, 이 작품을 보면 그 죽음에 대한 기술이 감정이 배제되어 있고 참 건조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 좀 낯설고요. 그 너무 사실적이니까 오히려 전 반감이 좀 들었어요. 그 어쩔 수 없는 타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아내가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그 고통에서 그거는 이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고통만을 확인했다고. 그걸 바라보는 자기가 고통스럽다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사실이긴 하지만 이런 사실들을 누구나 이렇게 드러내도 불편한 것 같아요. 이런 사실은. 근데 이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인간의 내면을 너무 솔직히 쓰니까 우리가 불편해하는 것 같은데요. 네네. 사실 우리가 가까운 가족이 아파도 우리가 좀 위로해 줄 수는 있고 안타깝진 하지만 우리 할 일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예. 저도 제가 아프지 않으면 아픈 사람에 대해서 공감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내 몸이 아픈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 마음의 위치가 전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좀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요? 모든 사람이 그럴 것 같아요. 네. 자기가 아픈 건 아니면은 다른 네. 사람한테는 그렇게 느낄 것 같습니다. 네. 삶의 무거움과 가벼움을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그려내면서 인간 존재의 내면을 심오하게, 신비하게 표현했다. 이런 평을 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여기서 그 주인공 내가 배뇨 장애를 겪고 있거든요. 네. 이 장면도 너무 신랄해요. 네. 저는 이렇게까지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왜 글을 쓸 때는 아름답게 쓰잖아요. 네. 근데 김훈 작가는 너무 신랄하게. 네, 뭐 사실 이게 카레 노래나 남한산성에서 너무 좋았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때는 좀 불편하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네, 저도 네. 좀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읽으면서 감정 표현이요 안 나와요. 그래서 아예 어떤 없죠. 네. 느낌이 정말 싸늘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이분이 이제 기자 신문, 출신이라 그렇죠. 예.
모든 게 글쓰기가 좀 기사 쓰듯 해요. 그 아내의 시체가 이제 냉동실에 들어갔고, 뭐, 아직 문상객이 없었고, 아무런 부연 설명이 없거든요. 화장 순번 이제 정하고, 네네. 운구형 버스 예약하고, 그 낙골당 자리 그 교섭도 직원에게 맡기잖아요. 너무 네. 그러니까 일상생활 하듯이 하죠, 네, 지금. 회사의 예. 그 사무적인 게 연장인 듯한 느낌. 그 죽은 아내의 몸은 이제 뼈와 가죽만 남았다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네네. 감정이 들어가지 않은 좀 아름답게 그리기도 할 수 있을 텐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이반 일리치 죽음도요. 여기는 남편이 이제 자기가 죽잖아요. 네네. 근데 그 아내가 그 장례식장에서 남편 그 연금을 계산하던 그 모습이 저는 떠올랐어요. 네. 정말 그러니까 뭐지 비슷한 아름답진 않아도 사실적으로는 예, 사실적이고 예, 현실적인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이에요. 주변 사람들도 보면 네네. 죽음도 일상처럼 받아들이더라고요. 그 격리 직원이 그 아내가 죽자마자 치료비 납부하라고 요구하고 또 옷을 당장 정리해서 양로원에 주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너무 빠른 네. 것 같아요. 네, 너무 빠른데 아내는 인생이 끝나는 사건이잖아요. 네. 근데 주변 사람들은 그냥 그 죽음도 일상인 거예요. 그렇죠. 네. 사장도 아내 빈소 지키고 있는 그 주인공에게 전화를 해서요. 아, 당신이 회사 기둥 아니냐면서 긴급하게 중력회의 해야 된다고. 아내가 돌아가셨는데 금방 네. 중력회의 하자고. 네, 좀 사실 매정하네요. 그죠? 좀 매정하게 느껴지지만 또 산 사람은 살아야 된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예전에 그 이방인에서 보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이제 전혀 감각이 없이 예, 그랬죠. 어머니 장례를 치르던 네네. 그 장면이 자꾸 이렇게 생각이 겹쳐지네요. 나네요. 네. 네. 네, 맞아요. 나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이 죽는다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슬프잖아요. 맞아요. 그게 그런데 또 맞는데. 자신의 삶이 있으니까 또 자신의 삶은 충실하게 하는 게 또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네. 순서대로 절차 따라서 일을 처리하는 게 맞는데 네네. 또 아이들은 많이 슬플 것 같아요. 제가 좀 두통이 심해가지고요. 네네. 메스꺼움에 막 심각한 병인 줄 알고 제가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 밥도 못 먹고 구토가 계속되는데 좀 위험한 검사를 제가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어요. 네, 제가 병원에 계속 있을 때 아이들이 저를 찾아왔는데 아니, 제가 죽은 것도 아닌데 굉장히 많이 울더라고요. 네, 아이들은 엄마한테 굉장히 많이 기대했죠. 네, 엄마가 이제 병원에서 못 나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그랬군요. 아 진짜 내가 죽는다면 아이들 정말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정 씨가 그 만약에 이런 장례식을 겪는다면은 이 아내와는 뭐 많이 다르겠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선희 씨는 어떨 것 같아요? 저는 그 남편의 반응이 그 너무 슬퍼하지도 않잖아요. 네네. 그 오히려 그 여직원을 생각하고 있고 마음 다 빼앗기고 하지만 우리가 죽어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네. 예, 본인의 그럴 것 경우에는 자기의 역사가 끝나는 거니까 좀 심각한데 주변 사람들은 좀 그리울 수는 있겠지만 잘 살 것 그 같아요. 다섯 애들이 잘 살 네. 거라고 좀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연정 살아야죠. 씨는 아이들이 울고불고 할 것 같다 그랬는데 네, 저도 아이들이 제일 걸리죠. 걸리긴 네. 하지만 네. 아무 일 없이 잘 돌아갈 것이다. 네, 그렇군요. 죽음이 그러니까 일상 중에 그냥 한 사건 정도로만 네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황망 중에 예의가 아닙니다만 하고서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회사 사람들도 뭐 신제품 출시 얼마 안 남았는데 좀 도와주세요. 네. 뭐 하면서 일을 먼저 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례식에 이 주인공이 슬퍼할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정말 빠지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와중에도 마음이 이리저리 많이 끌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개밥. 두통에서 겨우 벗어나기 시작했을 때 아내는 묶인 몸으로 가슴을 벌떡거리며 개밥을 걱정했다. 집에 파출부가 오지 않는 날 개는 하루 종일 빈집에 묶여 굶었다. 누런 털에 순종 진돗개였는데 콩알처럼 생긴 마른 사료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고 국에 말아주는 밥만 먹었다. 딸이 취직해서 출근을 시작하자 집안이 썰렁하다고 아내가 얻어온 개였다. 아내가 입원한 뒤 개는 하루 종일 혼자 묶여 있었다. 당신의 이름은 추은주. 제가 당신의 이름을 당신을 부를 때 당신은 당신의 이름으로 불린 그 사람인가요? 당신에게도 들리지 않는 당신의 이름이 추은주 당신의 이름인가요? 제가 당신을 당신이라고 부를 때 당신은 당신의 이름 속으로 사라지고 저의 부름이 당신의 이름에 닿지 못해서
당신은 마침내 3인칭이 되었고 저는 부름과 이름 사이에 아득한 거기를 건널 수 없었는데 저의 부름이 닿지 못하는 자리에서 당신의 몸은 햇빛처럼 완연했습니다. 제가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몸으로 당신을 떠올릴 때 저의 마음속을 흘러가는 이 경어체의 말들은 말이 아니라 말로 환생하길 갈구하는 기갈이나 허기일 것입니다. 아니면 눈보라나 저녁놀처럼 손으로 잡을 수 없는 말의 환영일 테지요. 네. 참, 두 개의 장면이 너무 상반되네요. 네. 그죠? 지금 아내는 죽어가면서 지금 개밥을 걱정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주인공 마음속에 있는 여직원 추은주에 대한 이 묘사가요. 너무 다르네요. 네. 네. 이 죽음은 너무 신랄하게 그려져 있고 이 추은주에 대한 것은 경어체까지 써가면서 네. 뭐 이것도 정말 기분은 별로 안 좋은데요. 네, 어쩔 수 없이 그 아내의 입장이 되게 되는데 네. 죽음 앞두고 아내는 이제 개 걱정만 했는데 사실 이 아내가 좀 안 됐어요. 그죠? 네. 개하고 많이 친했었나 봐요. 네. 네. 그 아내 마음이 걔한테 다가 있잖아요. 네. 죽기 전까지 이제 개밥 걱정만 하고. 네네. 네. 그래서 남편 밥 챙기는 얘기 제가 기다렸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남편한테 밥 먹었냐고 안 네. 물어봐요. 네. 그래서 이 아내로서의 역할은 충실했지만 그 남편에게 남긴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남편 마음에 남긴 것은. 그래서 경어체까지 그 남의 여자에겐 써가는 걸 보는데, 네. 예, 좀 나빴어요. 이 남편. 예. 그 아내의 마음에 예. 남편이 없다. 네. 그 남편도 아내에 대해서 이런 시선이 없는 것 같다. 예. 이런 이야기 해주셨네요. 네. 아내가 죽는다는 건 굉장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아내와 함께한 시간들도 있고 추억도 있을 텐데 네. 그렇게 좀 죽음을 슬퍼하는 게 맞지 그 않을까요? 추억도 좀 나오면 좋겠죠? 네. 네네. 근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고 이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좀 아내의 고통보다 자신의 고통만 느꼈다고 얘기하고 네, 그랬죠. 예,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요. 저희 남편이 심하게 감기에 걸려서 몇 주 동안 기침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 고열이 계속되면서 이제 폐렴이 걸렸는데요. 네네. 저희 남편이 막 급하게 저를 깨웠는데 저는 그냥 잠에 들어버렸거든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네요. 네, 저희도 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남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좀 둔감하다 이런 얘기 네, 해주셨는데요. 맞아요. 예. 여기서 보면 아내가 2번 수술했는데 고통 중에 있는 그 아내를 보면서 남편이 아내가 죽기를 바란다고 해요. 네, 참 그걸 그리고 솔직했어요. 또 아내를 위해서라고 예. 얘기하는데 이거 정말입니까? 네, 여직원한테는 그 경어체까지 써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마도 이 작품에서 생명에 대한 그 상징성을 나타내는 그래서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병든 아내에서 볼 수 없는 또 젊은 여자의 그 육체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렇게 또 쓰여진 것 같이 느껴졌고요. 네네. 그 인간의 본질 같아요. 네. 저도 진짜 애가 이쁜데요. 네네. 귀찮으면 밀쳐버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면을 신비하게 그렸다는 것보다 사실적으로 그렸다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참, 인간 속이 예, 악하다는 악해요. 거. 네. 그러네요. 인간 참 이렇게 악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내는 참 가까운데요. 좀 멀리 있는 사물처럼 객관적으로 쓰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네. 네. 빈소에서도 온전히 슬픔을 못 느껴요. 네, 이 일도 많고 이것저것 예, 생각이 예. 끌려가니까. 장례식에서도 이렇게 안 슬퍼하니까 좀 슬픈 거예요. 아, 그랬겠네요. 나도 이런 상황에서 이럴까? 그런 생각도 들고. 네. 또 뭐 아내가 죽으면 화장실 가서 웃는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네네. 슬픔이 안 느껴지거든요. 네, 그랬군요. 인간 내면의 어떤 신비함보다는 어떤 악함을 드러내고 있다. 네. 네, 진솔하게 표현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거 좀 약간 우리 평가가 좀 갈리고 있어요. 네. 네, 신비하다보다 악함이 더 잘 드러났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요. 삶과 죽음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잘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죽음이 삶과 같이 공존하죠. 어둠과 빛처럼. 그렇죠. 네, 이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운 밥이 구린내가 더 심해요. 냄새가 김에서 퍼지거든요. 라며 아내는 간병인을 들볶았다. 아내가 야채즙이나 크림스프를 먹을 때도 간병인은 코를 막아주었고 아내는 삼키고 나서는 입안을 물로 헹구었다. 아이스크림이나 더운 밥 안에 애초부터 구린내가 이미 깊이 숨어 있었던 것인지 나는 의사에게도 아내에게도 물어볼 수 없었다.
알 수는 없지만 아내의 후각 중추가 온전했을 때 아내가 맡았던 냄새가 음식 본래 냄새였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것이었다. 알 수는 없지만 아내가 치를 떨던 그 구린내는 본래 음식 깊은 곳에 종양처럼 숨어있던 냄새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뇌가 온전할 때 맡을 수 없었던 그 냄새가 종양이 번지자 비로소 아내에게 감지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누리고 비리고 향긋하고 상큼하던 냄새들이 아내에게는 모두 구린내로 느껴지는 것은 아니었는지를 나는 생각했지만 아무런 생각도 더듬어낼 수 없었다. 네. 생명이 있을 때는 아주 좋았던, 건강할 때는 좋았던 냄새들이죠. 네. 근데 이제 생명이 꺼져가니까 이 냄새들이 구린내로. 네. 정말 너무 슬픕니다. 근데 사실 우리 이렇게 이런 적 있죠? 저는요, 네네. 입덧할 때 진짜 밥 냄새 못 맡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밥할 때 이제 밥통을 저는 진짜 베란다에 놓고 했어요. 그 정도로. 네, 그래도 저도 이제 정상이 아닐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났는데요. 네네. 이 책은 정말 인간의 내면 그 양면성이 너무 잘 나타낸 그런 수작이다. 이런 느낌이. 부분에서는 예. 정말 그렇게 느껴져요. 그렇죠. 저는 이제 이런 종양은 아니었지만 종양도 생명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네네. 저도 어떤 생명을 잉태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 저도 생명을 잉태했을 때 네. 어떤 똑같은 증상이 나타난 것처럼요. 네네. 음식에도 그런 냄새가 숨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인생이 이런 양면성을 가졌다고 보거든요. 네. 그 표현력이 참 뛰어나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물이 변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보는 눈에 따라서 좀 다르게 느끼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죽음과 삶이 공존하고 또 냄새와 향기가 함께 있는 게 인생이라는 게 좀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렇군요. 우리가 한강 너무 아름다운데 내 마음이 좀 슬프면 또 슬프게 보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먹는 것에 모든 것에 구린내를 느끼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먹지 못하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자신한테 나는 냄새는 악취로 느끼지 못한다고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서 향까지 피울 정도로 지금 악취가 나는데 네. 간병인은 지금 마스크 쓰고 있거든요. 네. 근데 본인은 자기의 악취를 못 느껴요. 네. 이것도 굉장히 저는 그렇구나. 네. 이 냄새, 이 냄새에 대한 거 정말 촌수로도 이거 나타난다고 그러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촌수가 가까울수록 냄새를 느끼지 못한다잖아요. 네. 저도 이제 수많은 저희 아이들 기저귀를 갈지만 네. 불편했던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냄새가 안 어쩌다 나죠? 애 하나 다른 애들 보면 얘는 뭘 먹여서 이렇게 냄새가 지독하니 막 이렇게 촌수가 느껴지거든요. 멀어서. 예. 네. 그래서 공감합니다. 네. 네, 맞아요. 아내가 목욕시키고 난 뒤에 똥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네. 네. 악취가 찌를 듯 했다고 해요. 근데 이런 때 아무 감정 없이 또 씻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내가 있잖아, 울지 마 이러는데 좀 전혀 감정이입되는 부분이 없어요. 아내가 나랑 관련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부분이 없고 저도 아이들끼리 운동이나 놀이하면서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네. 다른 애들은 막 머리 냄새가 지독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아유 건강하게 뛰어놀았구나 하고 막 행복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안 이해 갑니다. 느껴지니까 네. 지금 우리가 이 책을 지금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런 느낌이 하나도 안 드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추운 줄을 생각하면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추운 줄을 어떤 여자라기보다 이 현실을 돌파하는 어떤 돌파구 같아요. 네네. 너무 힘드니까. 네. 절망일 때는 어떤 빛을 갈구하잖아요. 네. 이렇게 소망처럼 이 여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어떤 생명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이요. 그 어둠과 빛을 계속 대비시키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 죽음과 추운 주에 또 아이가 밥 먹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아장아장 또 걷는 모습도 나오고 아내는 또 죽고 화장터로 가고 네. 또 아이는 자라나고 네. 어떤 이런 것들이 인생이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것 같기도 네. 하거든요. 세상에 이게 공존한다는 예, 얘기죠. 공존하죠. 아예 분홍색 입속 이런 말을 보면요. 네. 좀 생명의 경이롭게 좀 나타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좀 죽음은 아내를 보면 좀 너무 비참하게 그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예. 소각 완료 막 이렇게 문짝이 켜지면서 유골함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죽음처럼 생명처럼 죽음도 좀 이렇게 네. 아름답게 그려지면 참 좋겠다 이런 네. 얘기 하신 것 네. 같은데요. 뭐 죽음도 사실 얼마든지 아름다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러면 다음은요. 아내가 떠나고 삶의 굴레 속으로 다시 돌아가는 과정인데요. 인생 좀 허무한데요. 이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초상 치른 다음 날 나는 출근했다.
여름 광고 이미지 결정을 위한 마지막 중력회의가 있는 날이었다. 인사부 직원이 추운주의 사직서 처리와 퇴직금 정산을 위한 결제 서류를 내 앞에 가져다 놓았다. 나는 추운주의 퇴사 서류에 사인했고 사직서를 수리했다. 빈소에서 부의금 접수를 마쳤던 격리 담당 직원이 접수 결과를 보고했다. 5,600만 원이 접수되었다. 부의금으로 딸의 혼수를 장만하느라고 빌려 쓴 은행 빚을 갚아야겠구나. 나는 생각했다. 그날 중력회의에서도 여름 광고 이미지는 확정되지 못했고 사장은 나의 판단과 집행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나는 판단할 수 없었다. 의사는 개의 목덜미를 움켜잡고 주사를 찔렀다. 의사가 피톤을 밀자 개는 천천히 아래로 늘어지더니 굳은 살 박힌 발바닥을 내밀며 쭉 뻗었다. 개의 사체는 수의사가 처리해 주었다. 집에 돌아와서 나는 광고 담당 이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봐, 지금 지지고 볶을 시간이 없잖아. 가벼워진다로 갑시다. 내면 여행은 아무래도 너무 관념적이야. 그렇게 정하고 내일부터 예산 풀어서 집행합시다. 네, 가벼워진다. 네, 드디어 이제 그 아내도 떠나고 모든 일이 이렇게 처리되면서 가벼워진다. 내일부터 이 가벼워진다로 가는데 이게 상징적이네요. 네. 지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하고 속전속결로 지금 끝내고 있어요. 네. 네. 모든 소멸해가는 것들과 소생하는 것들 사이에 삶의 무게와 가벼움을 동시에 느끼며 살아가는 인간 존재에 대한 심오한 성찰이자 탁월한 묘사. 그 말이 그렇게 그런 평을 평이 받았죠. 네. 받았는데요. 성찰과 묘사는 맞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제 결론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 답은 꼭 독자인 저에게 넘어온 느낌이고요. 네. 좀 우울하고 좀 그랬습니다. 아, 그저, 넘어왔는데 그게 우울하고 굉장히 네네. 힘들다. 예, 그저 그러네요. 이제 살았다가 죽었고 또 세상은 흘러가고 그 존재에 대한 좀 허무감이 느껴졌어요. 존재에 굉장히 대해서. 허무하게 느껴지셨군요. 네. 맞아요. 인생이 참 허무한데요. 주인공은 참 이렇게 무거웠었는데 자신의 병도 처리하고 아내도 처리하고 개도 처리하고 이제 가벼워진다로 가자고 했는데요. 진짜 가벼울 것 같진 않은데. 네. 그죠. 그리고 또 깊이 잠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일까 굉장히 좀 애매하더라고요. 네. 그동안 무거운 일이 많았는데 또 시간 지나면 아무 일도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저는 몸이 좀 약한 분인데 근육이 아파서 제가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치료 받다 보면 좀 낫겠나 그런 마음도 들고 자주 아프니까 네. 제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또 남편 눈치를 많이 봐요. 네. 그럼 또 마음이 무겁거든요. 근데 또 치료 받으면 건강해질 걸 생각하면 또 가볍기도 하고요. 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주인공 나는요, 여러 가지를 처리하고 이제 가벼움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문제가 다 사라진 건 아니죠. 네. 네. 뭐 지금 죽음에 대해서 또 이 생명에 대해서 그렸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결과가 없다. 아까 선희 씨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요. 뭔가 이렇게 신비하다고 하는데 사실 인생이 신비하진 않죠. 죽는 게 사실이고, 네. 네, 그리고 죽음에 대한 이 신랄한 표현들도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다면 뭐 이렇게 일시적으로 가벼운 것보다는 뭔가 이 가벼워지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내 경우는 어떨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요즘 어떠신가요? 가벼운가요? 무거운가요? 저는 정말 얼마 전에 큰딸과 무거운 대화를 많이 나눴거든요. 네네. 저희가 이제 저희 큰딸은 항상 큰아이로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집에 오면 저를 좀 도와줘야 되는 아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게 스트레스였나 봐요. 그래서 한 이틀 전에 애가 막 펑펑 울었거든요. 네. 네, 엄만 힘든 것만 생각한다고. 나 힘들다고. 그랬군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서로 그런 얘기를 들은고 저도 얘기하고 하니까 좀 무거움에서 좀 가벼움으로 갔던 또 이렇게 상황이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또 이제 딸과는 좀 가벼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주 굉장히 무거웠었는데 네.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굉장히 예. 가벼워졌네요. 그래서 요번 주 네. 금요일이 딸 생일인데 네. 저기 맛있는 거 사주려고요. 예. 네. 그렇군요. 어떠세요, 연정 씨는? 저도 아침만 되면 좀 무거워요. 네, 할 일도 많고요. 애들도 네. 막 챙겨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막 이렇게 마음이 무겁다가 이게 또 어떻게 해야 되지? 또 바쁜 일도 많고 한데 또 바자회나 사랑 나눔
그런 행복 나눔을 하면요. 갑자기 또 이렇게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밝아지고. 그런 방법도 배우고 예,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인생에는 이렇게 밝고 어두움이 같이 공존하네요. 네, 그렇네요. 지금 보면은 그 주인공도요. 일시적으로 이렇게 마음이 좀 가벼워졌는데 네.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런데 이제 뭐 우리가 결정적으로 죽음이나 생명에 대해서 네. 뭐 이런 정확한 이야기를 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냥 두려움을 느끼고 또 보리도 보내주고 또 누군가는 떠나고.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해결이 된 것 같지만 또 아직은 남아있는 문제들이 더 많지 않을까. 네. 그죠? 그래서 사실 조금 더 지나면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길을 더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가장 유행하는 게 웰다잉이죠. 네. 네, 그래서 웰다잉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2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좀 하고 싶네요. 마음을 여는 독서팀 이현정 씨, 김선희 씨와 함께 김훈의 화장 읽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요. 2부에서 다시 엔딩 써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북적북적 북클럽. 네, 다시 쓰는 엔딩 코너입니다. 먼저 책을 읽고 알게 된 점, 변화된 점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요. 죽음은 역시 그냥 인생의 한 과정이구나. 네, 맞아요. 네, 한 개인에게는 특별하지만 네. 뭐 죽고 살고 태어나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인생을 생각할 때 죽음을 빼놓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마지막에 뭐 가벼워졌다 하면서 죽음에 대한 어떤 명확한 거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없었어요. 네. 네, 늘 궁금한 건데 꼭 소설책이 문제집 같더라고요. 이렇게. 맞아요. 네. 그래서 표현 자체는 굉장히 리얼하고 네. 사실적이고 그랬는데 근데 사실 저는 이 아내에 대한 공감이 전혀 안 갔어요. 네. 왜냐하면 여자의 어떤 심리나 이런 정서가 잘 안 들어가니까 몰입이 안 되더라고요. 전 이 책이.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무슨 그 역사 소설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 감정을 좀 터치를 해줘야 되는데 아내로 이렇게 감정이입이 정말 안 됐던 작품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이게 입장이 남편 입장이다 보니까요. 네네. 좀 이렇게 공감이 잘 안 가는데요. 네네. 우리가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고 하잖아요. 네. 나이가 많다고 먼저 죽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예, 제가 예전에 그 독서 모임에서 유서 쓰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막상 유서를 쓰려고 하니까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살아온 삶도 돌아보게 되고 그렇죠. 참 좋았어요. 근데 아내도 이렇게 사실 빨리 죽음을 만날 거라 예상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남편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이렇게 미안하단 말밖에 못 하더라고요. 처량하고 슬프고. 그 왜 미안한지는 아셨겠네요. 왜 미안한 겁니까? 아직도 숙제인데요. 네. 선희 씨는 네. 어떠셨어요? 네, 저도 이 작품이요. 굉장히 섬세해서 감탄스럽고 참 훌륭하다고 이렇게 칭찬을 해드리고 싶지만요. 네네. 그 인간의 본 모습을 그대로 객관적으로 적었잖아요. 네. 지극히 객관적이고요. 사실적이고 그 죽음에 대해 많이 또 생각을 했어요. 저 자신에 대해서. 또 근데 이대로 이제 이 작품에서 끝을 맺으면 참 서운하고요. 그 주인공 아내가 상중인데 추운 줄을 이렇게 떠올리는 그 자신의 마음 구조가 네. 잘못됐잖아요. 그걸 좀 되돌아보는 표현도 있었으면 네, 좋겠어요. 맞아요. 네. 굉장히 허한 거죠. 예, 그렇죠. 마음이 텅 예. 비고 뭔가 이렇게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네. 이런 마음에 끌려다닐 수도 있는데 이런 네. 걸 잘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네, 네네. 맞아요. 네. 화장이라는 의미는 좀 탁월했거든요. 네네. 근데 좀 다루고 싶었던 죽음이나 또 인간의 본성 너무 애매하게 끝이 나는 거예요. 네, 되게 그렇죠. 아쉬웠어요. 네. 그러니까 죽음과 화장 네. 두 가지 의미, 죽음도 있지만 또 우리가 네. 얼굴에 화장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중의적인 네. 의미가 두 가지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코너가 있습니다. 이 코너가 우리 다시 쓰는 엔딩 코너잖아요. 마음껏 엔딩은 다시 쓸 수 있죠. 네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내의 감정에 이입이 못 됐다고 했는데 못다한 이야기 좀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일단 주인공이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아내의 죽음을 이렇게 관찰한 것은 굉장히 탁월했다. 네, 두 분 다 탁월했어요. 인정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뭐 어쩌라는 거지? 그죠? 네. 그냥 이게 죽음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생명에 대해서도 마냥 꿈은 꾸는데 신비하게 이렇게 네. 애매하게 마무리가 됐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냥 좀 비우고 가벼워졌다, 잠잔다 이건데 우리라면 또 다시 쓸 수 있죠. 네, 엔딩 한번 다시 써보죠.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네, 가벼워진다로 가는 그것을 네네. 보면 사실 추상적인 것 네, 같아요. 저는 그렇죠. 예, 네. 어떻게 가볍지? 자신의 본성이 시도 때도 없이 추운 줄을 떠올리는데 그렇죠. 그런 사람인데 그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 묘사할 때도 뛰어났지만 뭔가 결론이 없이 신비하게만 끝나잖아요. 예, 이 부분을 예. 좀 어떻게 좀 더
잘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사실 네. 추운주도 20년 지나면 아내와 같이 맞아요. 똑같은 상황으로 맞아요. 죽지 죽잖아요. 않나요? 네.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주인공은 좀 뭘 추구한 사람인지 아니 자신의 죽음도 좀 아내처럼 맞을 건지 참 궁금하거든요. 아, 네. 자기의 죽음은 안 들어가 있죠. 네, 그렇죠. 네. 근데 본인이 이제 아픈 내용이 된다면 좀 더 깊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네, 남편이 아프면 어떨까? 그렇죠. 자신의 이야기가 되면 좀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끝부분에 그러면 아내가 화장이 되고 나서 네. 그러면 남편도 아픈 내용이 되겠네요. 네, 불치병이 걸리는 건가요? 그러면 입장 네. 바꿔서 자신의 죽음 또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 좀 더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겠다 네, 이런 그럴 얘기를 수 있어요. 해주셨는데요. 네네. 그러네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자신의 남의 그 맞아요. 객관적인 게 아니고 나의 죽음에 대해서도 좀 객관적으로 쓸 수 있을 거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맞아요. 재밌네요. 네. 여태 이제 본인이 안 아팠으니까 네네. 그 젊은 여성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런 시각도 있었는데 그런 여유는 없었을 것 같아요. 아, 예. 네, 그럴 것 같아요. 본인이 아프면 많은 것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아내에 대해서 아내의 입장을 또 생각할 수 있으니까 또 미안할 거고. 그래서 엔딩이 좀 뭔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네. 죽음에 대해서 더 객관적인 성찰이 되어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아내가 듭니다. 이럴 때는 이런 마음이었겠다. 네. 또 아내가 공감할 수 있죠. 네, 이렇게 아플 때 이런 네. 마음이었구나 네. 하면서 아내를 조금 더 추억하고 그리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네. 너무 객관성으로 그런 마음을 저희도 바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 네. 예, 그런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네. 본인이 죽는다면 어떨까라고 하면 네. 얼마든지 뭐 시 한 편이 아니라 10편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름답게 묘사할 수 있을 그리고 것 죽음에 같아요. 대해서 좀 더 네. 정확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내 죽음을 통해서 저희가 인간의 마음을 봤잖아요. 네, 정확하게. 네, 근데 자기 마음은 사실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때마다 마음이 다른데 네. 또 아닌 마음은 또 이렇게 버리고 정리정돈하면 자기 죽음에 대해서도 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 저런 일 그 다 처리하고 나서 내가 가벼워졌다, 잠에 푹 빠졌다. 이제 모든 소설이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장면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본인도 만약에 죽음 앞에 쓴다면 어떤 편지를 쓸지 또는 유서라도 한 편 쓰면 되게 좋겠네요. 네. 그래서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죽음이 일상 중에 하나로 공존하고 지금 생명 현상도 그대로 이렇게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네. 어린아이들이 자라나고 있고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잘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죽음에 대해서 좀 더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엔딩을 이렇게 넣고 보니까 네, 그러면 다음 장면에는 죽음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더 나오겠네요. 네. 네, 오늘 여러분들 저 마음을 여는 독서팀과 함께 이 죽음에 대해서 또 생명 현상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람은 반드시 죽죠. 네. 네, 그래서 요즘 웰다잉도 굉장히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네네. 이렇게 자신의 죽음도 준비하고 남의 죽음도 생각하고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게 됐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먼저 죽음을 만나는 것도 아닌데요. 네네. 좀 이렇게 막 흰가쁘게 살기보다는 네. 죽음을 좀 아름답게 준비를 한다면요. 웰다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미리 생각하고 그러면 슬프기만 한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아름다울 것 같거든요. 그 죽음에 네. 대한 것을 정확하게 네, 정확하게 네. 알고 모른다가 아니고 삶을 좀 더 준비하는 정확하게. 것처럼, 네. 아, 네. 그게 죽음에 좋을 것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시간을 네, 가져야겠네요. 네. 네. 저는 이 책을 읽고 탁 드는 생각이 나는 애도 많아서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솔직한 느낌이었고요. 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도 정말 긴 병이 걸린 사람 앞에서 그가 누가 됐든지 사랑이 나올 수 있을까? 또 끝까지 그럴 것 같아요. 뭐 예. 그런 생각을 들었을 때 저도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죽은 후에 남들에게 비치는 나란 어떤 존재인가 또 그런 생각을 앞서서 해보아서 좋은 기회였어요. 그래서 현재의 그 중요성 있잖아요. 네. 현재 내가 상대하는 사람들에게 더 마음으로 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네. 소설이 짧기는 한데 여러분에게 뭐 많은 감동을 주었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죽음에 대한 생각도 하고 또 객관적인 남의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고. 네네. 네. 정말 오늘 감사합니다. 집에 가면 웰다잉 많이 생각하시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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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는 또 행복한 작품으로 만나고 싶은데 네. 네,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